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그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중대한 책임이 부여돼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인 김 총장의 리더십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국정원 감싸기와 뒷북 수사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죠.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르고 당당한 검찰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되찾는 길은 정권이나 국정원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일 겁니다. 증거 조작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길 바라면서 정치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민주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 발언에 무분별한 규제 철폐는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한정혜 대변인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무역투자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나쁜 규제는 당연히 혁파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철폐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경제 주체 간 갈등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제한 완화가 그 시작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14조 원의 투자 효과 등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오염의 확대, 투자가 아닌 투기의 활성화, 인구 과밀화 촉진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 난공약이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졸속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요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그리고 뉴타운 정책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다시금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 피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제발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난개발이라고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규제 완화라고 쓰고 지방선거용 졸속 선심성 공약이라고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와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이 여권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 그 다음에 친이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호 의원, 매사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요번에도 그냥 사과 성명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심재철 최고위원도 그렇습니다. 심 최고도 이재호 의원과 같은 친이명박계이긴 하지만 최고위원단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요. 친박계 쪽에서도 급기야 남재준 원장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커져서 정권의 부담이 되고 육사 지방선거에 큰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서 남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 또는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정가뷴 친박계 핵심이죠. 사선의 의원인데 그랬고 김용태 재선 의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직후에 6시간 만에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권력 핵심과 집권 여당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류가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남재준 원장 책임론으로 좀 수렴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정원 입맛대로 조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찌 된 건가요? 예, 뭐 음식을 주문받는 것도 아닌데 입맛대로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좀 황당하실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진술서를 국정원이 써준 대로 베꼈다, 이런 증언이 국정원에 가서 조사받았던 탈북자들 사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리한 증언은 진술자의 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덧붙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좀 만들어야겠는데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거는 없는 것도 지원해서 말을 만들고 불리한 내용은 아예 빠뜨린 채 진술 조서들을 작성한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 B 씨에 따르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다 하면서 서명을 좀 해라. 그래서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내가 하지 않은 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유 씨 가족들은 지금 북한에서 다 나와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한국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일부 남아있다고 나온다. 저 뉴스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뉴스는 그냥 뉴스다. 조금씩 좀 부풀려서 나온다.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검찰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일단 증거를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범죄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밝혀내야 할 검찰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선 허위 진술 부분을 보면 간첩으로 지목받았던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라고 있죠. 네. 처음에는 간첩을 인정했다가 국정원에서 말이에요. 그러다 검찰에 와서 검사가 다 있는 대로 말해라. 국정원에 알리지 않을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실은 국정원에서 한 거 다 거짓말이고 다 허위 진술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더니 검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막 나가면 안 되고 당신이 그렇게 정면으로 뒤집으면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랬답니다. 검찰이 뭐하러 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네. 증거은닉 결정적인 건데요. 네. 유우성 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사진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간첩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월 뭐일에 북한에서 찍은 사진 북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은 나 그 시간에 중국에 있었고 그것을 입증할 사진이 내 노트북에 있다. 그 사진을 찾아보면은 사진 찍힌 날짜가 나오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의심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검찰에서는 확인을 하고도 법정에 제출을 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유우성 씨가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그 노트북을 돌려받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진은 삭제되고 없었답니다. 유우성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그 사진을 삭제한 게 국정원이 한 짓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찰이 또 법정에서 판사 질문에 거짓으로 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항소심 얘기입니다. 1심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항소심에 와서 막 터진 거 아닙니까? 네. 항소심에서 중국 측에서 그거 우리 관인이 위조된 거다 이런 공식 답변이 오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 2차심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지금 귀하들이 제시한 이 3건의 출입경 기록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이게 공식적으로 입수한 거 맞습니까? 즉 국가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간에 오간 거 맞느냐? 그랬더니 실은 검찰은 길림성으로부터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회신을 듣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네, 그 맞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 네. 이 부분 일단 본질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게 핵심이자 본류이겠고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이런 무리한 그리고 명백한 거짓 이건 뭐 증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증인이 법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하면 처위위증죄로 처벌받는데 이건 검찰이 확인을 하고도 바르게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정원 직원법이 내부 감시를 봉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면서요. 네. 지난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오늘 지금 계속 국정원 얘기네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이것을 폭로했던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 씨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뭐 공천 신청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람을 투명하지 않게 보는 기류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에 해당하니까 한마디 했더군요. 현재의 국정원 직원법이 내부 감시를 봉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직무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밝혀도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국정원에 대한 감시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요즘 국정원 일하는 걸 보니까 결론을 딱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증거는 거기에 다 짜 맞추려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 김상욱 씨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측에서는 국정원에 뭔가 대단히 서운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부 고발자, 자기 피해를 감수하고 뭔가 고발한 사람의 얘기 중에는 일부 귀담아 들을 대목도 당연히 있겠죠. 네. 자살 소동을 일으킨 국정원 현재 조력자가 이중 스파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나오는데요. 현재 국정원 주장입니다. 아직 실체는 모릅니다만 그 개연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찰도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국정원 협조자인 김 씨가 국내에 입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대사관이 지난달 13일자로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그 출입경 기록 해당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 조력자인 김 씨가 먼저 국정원 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산허 변방 검사창, 그러니까 세관명입니다. 그 세관명의에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위조된 게 아니라 진짜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23일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우리한테 오지 말고 검찰에 출두하도록 했고 그래서 김 씨는 닷새 뒤인 3월 1일 첫날 조사에서는 간첩 조작 혐의, 위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태도를 확 바꿔서 그 다음 날에는 위조를 시인했고 3월 4일에는 국정원도 위조 서류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 폭탄 선언을 했죠. 그 다음 날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김 씨가 귀국 의사를 타진할 당시에 국정원 측에다가 지금 내가 중국에 신분이 노출돼서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 주장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로 비춰봐서 그리고 동북 삼성이 한국과 북한, 중국 치열한 첩보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양쪽에 얽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는 합니다. 이 대목도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현 시장 측 연일 설전이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사와 더불어 서울시장 최대의 빅 하이라이트죠. 두 분 간에 지난 1월 달에는 그 권투 복싱 경기로 말하면 잽 주고받으시 처음엔 농담처럼 애교 있게 한두 마디 하다가 요즘은 연일
본인들이 직접 나서거나 최측근 대리인을 통해서 제대로 정면으로 세게 붙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14일 날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의원이 축구 하나는 나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 축구 하나만 잘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기자들 한번 웃기더니요. 지난 3월 9일, 10일 요 이틀 동안은 용산 재개발 건으로 세게 한번 붙었습니다. 정 의원이 용산 재개발 이거 다시 잘 들여다보면 할 수 있다. 피해가 너무 컸지 않느냐. 내가 시장 되면 재추진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용산 재개발이 그게 가능이나 하겠느냐. 도대체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건 서울시가 들어갈 일이 아니고 코레일이 주가 돼서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날에는 정 의원이 박 시장은 시민 관심사에는 소홀하고 마을 공동체 같이 자신이 잘 알고 관심이 있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실제 시민 생활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박 시장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직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시민들 관심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나 알고 좀 말해달라. 버스값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남대문 시장을 좀 증축해줘야겠다. 근데 현재 박 시장이 그걸 꽉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정몽준 의원 측에서 말하니까 박 시장이 기동민, 자신을 정치적으로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정무부 시장이 있습니다. 정무부 시장 통해서 정 의원을 보면은 꼭 이명박 시장이 생각난다. 뭐든 뚝딱뚝딱 크고 삐까번쩍하게 지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 좀 답답하다. 이런 말로 계속 치고받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남경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오자 여타 후보들 연대가 관심인 듯한데 힘을 어떻게 합친답니까? 그러지 않겠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게 합종 연횡 또는 후보 단일화 그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가 후보 사퇴하면 내가 돈을 얼마 줄게 또는 내가 당선돼서 너 조그만 한 자리 줄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지만 뜻이 같고 약한 사람들이 센 사람을 안 되겠으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 그건 선거판에서는 왕왕 있는 일인데 지난 대선에 후보 단일화 이걸 놓고 서로 치열한 논전이 오가면서 지금은 마치 구태 정치의 산물인 양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삼국지 때부터 있어온 얘기거든요. 명분 있게 합치느냐가 중요한데 남경필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출사표를 냈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일 1등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정병국, 원유철 이런 의원들이 우리끼리 한번 합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항해보면 어떨까 이런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병국 의원이 여론조사 나오는 건 상관없고 후보 단일화는 구태 중에 구태다. 누가 이기든 어쩌든 간에 끝까지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칠 일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하고 원유철 의원이 그렇게 접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한 작년까지만 해도 정병국, 남경필 이 두 사람은 당내 소장파 또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약간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좀 특징이 맺어지면서 꽤 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요번 건 때문에 좀 머쓱해졌답니다. 네. 김상곤 경기지사 출마 선언장에 김영선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가 와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는데 거기는 왜 간 겁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보다는 좀 더 큰 소동입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 말로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출마 선언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게 끝난 뒤 한 30분쯤 뒤에 자신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미리 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아마 이분은 시간 관념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 같습니다. 늦으면 안 되지요. 미리미리. 갔는데 우연히 갔더니 김상곤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길래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물어도 되나요? 기자회견장이었거든요. 네. 물론 꼭 기자들만 물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자회견장이면 기자들한테 우선 발언권을 주는 게 낫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손을 들고 질문을 하겠다니까 좀 이렇게 주변에서 말렸답니다.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감도 기자회견 자리니까 좀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영선 전 의원, 지금 이분도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로 나와 있거든요. 네. 자기가 손들고 물으려고 했던 건 김상곤 교육감 사퇴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 법에 의하면 열흘 전에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좀 많이 당황한 모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